각그랜저라면서 낮은 스타레아네, 휠베이스는 그대로고 껍데기만 늘렸네. 각그랜저를 개성한다고? 차라리 스타레아를 개성했다고 해라. 그래서 각은 어딨는데 현대차 디자인 부서는 월급 좀 깎아라. 말도 안 되는 디자인 최악이다. 발언들이 상당히 강력하죠. 이게 뭐냐면 최근에 그랜저 풀체인지가 공개됐잖아요.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을 찬반순으로 설정하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걸려있는 인기 기사들에 달린 댓글이고요. 그 중에서도 차량 관련된 내용만 모아본 건데 와 이렇게 심각할 수나 있나 싶죠.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직 차가 출시되기 전이기도 하고 겨우 사진만 공개됐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오냐 이거죠. 이 정도면 현대차가 진짜 망해야 정상이잖아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름 재밌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 디자인이 유독 욕먹는 이유,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콘텐츠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현대기아차 신차가 나오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반떼랑 K5 같은 차들은 출시 전부터 반응이 괜찮았고 이게 판매량까지 이어진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랜저도 그렇고 스타리아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판매량이 대박난 소렌토랑 카니발까지 반응은 별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랜저는 아까 댓글을 보여드렸고 스타리아 출시 당시 댓글을 보면요, 카니발 정조주는 아닌 것 같다, 솔직히 과하게 크다, 학원용으로 딱이다, 디자인 진짜 만우절 농담 그런 거 아니지, 진심인 거지, 이런 게 인기 댓글이었고요. 소렌토는 외관은 구형이 압승이다, 저 상태로 나오면 디자인 퇴보하는 거 아니냐, 애매한 곡선 처리 별로다, 차라리 각을 세우던가 하지, 테일램프는 벽돌이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카니발도 비슷합니다. 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죄다 링컨 같냐, 양아치가 타는 차다, 엔진은 그대로면서 디자인만 바꿔서 풀체인지라고 하는 현대차,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나요? 대체 왜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걸까요? 오늘은 결함이나 품질 문제 말고요, 최근에 나온 그랜저 풀체인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라서 디자인 중심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번 그랜저는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받았냐는 겁니다. 저도 이걸 좀 고민해봤는데 사실 실물을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진만 공개됐고 사진을 본 사람들의 댓글 반응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론적으로 댓글 반응이 이런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각그랜저를 개성했다는 말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따져본 건 이겁니다. 각그랜저 또는 1세대 그랜저라는 표현을 현대차가 직접 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조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유튜브나 언론에서 각그랜저를 개성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해서 제조사를 난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보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현대차가 직접 1세대 그랜저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도 자료를 보면 C필러의 오페라 글라스는 강인한 디자인과 어우러져 1세대 그랜저의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 스티어링 휠 또한 1세대 그랜저의 원스포크 휠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각그랜저를 개성했다는 표현에 해당하는 건 현대차 입장에선 C필러 유리랑 실내에 있는 스티어링 휠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미디어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냥 뭉뚱그려서 각그랜저의 디자인을 개성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이 차이를 직접 체감하려고 각그랜저를 직접 보고 왔거든요. 미디어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각그랜저를 개성했다고 하려면 진짜 모든 디자인이 이렇게 각져야 합니다. 1세대 그랜저는 헤드램프랑 테일램프 뿐만 아니라 본인 라인, 트렁크 라인, 심지어 도어 핸들이랑 창문의 각까지 모든 게 사각형입니다. 여기서 풍기는 분위기 자체도 너무 다르고요. 이번에 나온 그랜저 풀체인지는 스타리아랑 똑같은 헤드램프만 사각형일 뿐이지 나머지는 죄다 곡선과 유선형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떤가요? 야, 각그랜저를 개성한다더니 대체 각이 어디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현대차도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현대차가 언급한 부분을 보면 C필러에 있는 유리, 실내에 있는 스티어링 휠은 각그랜저를 개성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디자인의 일부를 개성한 거 맞으니까 미디어가 각그랜저를 개성한 디자인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는 사람들이 문제냐 이건데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도 자료나 기사의 워딩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제목을 보고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 다음 바로 댓글로 넘어갑니다. 이건 저희가 나름 용어를 만들었는데 모래시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을 공부하다 보면 역삼각형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기사 같은 걸 볼 때 많이 보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제목을 가장 많이 보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사진을 많이 보고 내용은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댓글창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시계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고 있는 디자인과 관련된 안 좋은 반응들은 현대차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1세대 그랜저를 개성한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6세대 그랜저랑 비교해보면 그랜저만의 디자인 정체성이 굉장히 잘 유지됐거든요. 전면부랑 후면부를 보면 이전 세대 그랜저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차 모두 유선형으로 마감된 게 특징이고 일자형 테일램프가 상징이잖아요. 스팅어가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 BMW처럼 페이스리프트의 정석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기존 현대차는 페이스리프트도 풀체인지급으로 바뀌는 게 흔했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팅어가 BMW 수준으로 디자인이 일부 개선되는 수준으로만 바뀌면서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번 그랜저도 1세대 각그랜저보다는 그냥 그랜저의 전체적인 역사와 이전 모델의 디자인을 개선한다는 식으로 가면 어땠을까 합니다. 차체부터 각지지 않았는데 굳이 1세대 그랜저가 부각되도록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랜저만 이런 반응과 결과가 있었냐는 겁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전체 신차 중에 거의
8할 이상은 댓글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현대 기아차만 놓고 볼까요? 만약에 댓글 반응이 안 좋았어요. 이 와중에 판매량도 진짜 안 나오는 차가 있고요. 댓글 반응은 안 좋았는데 판매량은 대박난 차들도 있단 말이죠. 굳이 먼 과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댓글 반응이 안 좋았는데 판매량까지 안 좋았던 차는 소나타죠. 산타페도 소나타만큼은 아니지만 소렌토랑 비교하면 댓글 여론대로 성적이 잘 안 나온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댓글 반응은 안 좋았는데 판매량은 대박난 차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그랜저입니다. 지금은 디자인이 제일 나았다는 말이 나오지만 IG 초기형 모델도 댓글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방향 지시등이 범퍼로 내려간 걸 문제 삼기도 하고 테일램프는 닷지를 따라했다는 말도 나오고 대시보드에 있는 시계는 왜 저런 위치에 뒀냐, 고래밥이냐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판매량은 어땠나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에 이름을 올렸죠.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 사진이 나왔을 때부터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제일 많았던 게 뒷모습이랑 실내는 괜찮은데 앞모습은 이모티콘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도 판매량이 어땠나요? 역시나 최상위권을 유지했죠. 풀체인지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리아를 유아프레스로 눌러놓은 것 같다는 말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직 출시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대기 고객이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판매량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렌토도 테일램프가 벽돌같이 생겼다부터 시작해서 구형이 낮다는 여론도 많았는데 지금은 대기 기간만 18개월 이상에 판매량은 이제 그랜저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으로 또 하나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는 차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죠. 텔루라이드인데요. 유출 사진이 나왔을 때만 해도 디자인에 대한 반응이 최악이었습니다. 휠에는 하트를 왜 박아놨냐부터 시작해서 헤드램프가 별로다, 테일램프가 별로다 온갖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에 출시해달라는 말부터 미국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차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도 대기 고객이 8만 명이 넘었을 정도라 댓글 반응이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고 지금까지 댓글 여론이 판매량에 직접 영향을 준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기존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왜 댓글에는 그렇게 안 좋은 말이 많냐 이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로 보는 게 가장 편하고 객관적입니다. 물론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댓글 여론하고 판매량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서비스 센터 대응 문제라든지 이미 문제가 있는 걸로 결론 나서 리콜이나 배상 조치가 내려진 사안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비중 자체를 숫자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 채널을 포함해서 다른 자동차 유튜브 채널이나 자동차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분들은 내가 그냥 일반 소비자인지 아니면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인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자동차 채널에서 뭔가 문제를 다루면 조회수가 진짜 많아야 100만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회수는 맨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잘 나오는 채널들을 보면 평균은 10만 내외입니다. 여기서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대체 왜 사주는 거야? 다들 호구야? 이런 거죠. 그런데 숫자로 보면 어떤가요?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현대차 그룹의 판매량만 124만 대가 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가 사는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여기에는 문제를 알면서도 나만 아니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라는 겁니다. 보통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자주 보고 찾아서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내용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찾아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브랜드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자동차 관련 채널이나 기사에 비판 댓글이 달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자동차라는 건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론하고 정반대되는 판매량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항상 무언가를 바꾸려면 대중적인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중적인 움직임이라는 건 뭔가요? 진짜 극단적인 예로 범국민적인 움직임, 예를 들면 불면동 수준 정도는 돼야 기업이 바뀌고 정부의 정책과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고 빈도와 비율이 실제로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숫자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함 사고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진짜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도 많고 통계 자료도 알고 보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결함 의심 사고인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걸 확정된 결함 사고로 가정해도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범국민적 움직임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댓글 여론하고 실제 판매량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고 자동차를 관심 분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결함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분들도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실제로 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고 이 구매자들 중에는 알면서도 사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무언가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의 판매량도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다만 현대차 내부적으로 이런 걸 고민하긴 할 겁니다. 거의 모든 신차마다 일종의 공식처럼 이런 반응과 판매량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았고 이게 판매량으로 그대로 이어진 사례도 많거든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현행 아반떼랑 K5, G80 이런 차들인데 이왕이면 출시 전부터 반응도 좋고 판매량도 잘 나오면 좋잖아요. 숫자와 비중이 어떻든 어쨌든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온다는 건 이 여론이 언제 대중적인 여론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꼭 디자인뿐만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사례들도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이게 이미지가 되고 여론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움직임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